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013년은 채 몇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동부 지역은 1시간 후면 새해를 맞게 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가 한 해를 보내면서 기획한 진단 2013.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올 한 해 한인사회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한인사회에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것은 미주 지역에선 최초로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LA 인근에 있는 글렌데일시에 건립됐다 하는 것입니다.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기린비가 아닌 소녀상을 세웠어야 하느냐에 대해선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 서부 지역에서 위안부 문제를 미국 사회에 널리 알리고 과거 역사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을 촉발시켰던 계기가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소녀상의 건립 과정과 그 이후의 논란을 윤범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3월 26일 글렌데일 시의회가 위안부 기린비 건립안을 승인했습니다. 당초 일본 단체들의 계속된 항의로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지만 표결 결과 찬성 3표 대 반대 1표, 기권 1표로 시의원 과반을 넘겼습니다. And this is a very, very small step, really, in order to try to push them into accepting what the whole world knows is. 이후 논의 과정에서 부지에 기린비 대신 소녀상을 세우자는 안이 확정됐습니다. 일본 측 총영사관과 극우 단체들의 강한 반대와 로비가 계속됐지만 기린비 건립안이 통과된 지 4개월 만에 결국 소녀상은 세워졌습니다. 글렌데일 시가 7월 31일 위안부 추모일로 정한 지 1년 만입니다. 천황 때 잘못한 것을 현 정부가 나서서 사죄하는 것이 마땅찮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 같으면 사죄하라고 멱살로 잡겠다. 이후에도 소녀상을 둘러싼 음해와 공작은 계속됐습니다. 데이브 위버 글렌데일 시장이 일본 극우 방송에서 망언을 퍼부었고 극우 블로거가 소녀상을 모욕하는 사진을 올려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녀상 주변에 카메라나 펜스를 설치하는 방안 또는 공공시설물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녹화가 될 수 있는 CC 카메라를 부착을 우리 예산으로 하겠다는 그 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한편 위안부를 추모하고 기린비를 건립하려는 미주 한인들의 풀뿌리 운동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가 있으며 빠르면 내년 중에는 그 계획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올해 LA시에선 신임 행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뉴욕에서도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물러나고 내일 새해부터는 빌 드블라지오 신임 시장이 취임합니다. 에릭 가세티 신임 LA 시장의 등극은 다수의 한인들이 LA 시정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5월 LA시를 이끌 차기 시장에 에릭 가세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웬디 그루엘 후보를 따돌리고 53.92%의 지지율로 당선됐습니다. And I want to start by thanking my former opponent and my continuing friend, Wendy Gruel, for a hard-fought campaign, for being a committed public servant, and for her gracious and inspiring words this morning. We will continue to work together very closely.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LA 최초 한인 시의원 탄생의 꿈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300여 표 차이로 2위에 그친 안타까운 패배였습니다. I believe that at the end of the day, the truth will come out. And I believe that at the end of the day, we did the right thing. And I got to tell you again, you all have just, goodness gracious, you guys. 가세티 시장의 LA시 입성 이후 도뉴 부시장이 공공서비스 담당 부시장에 선임됐고 도시계획위원회 부분에서 한인들이 커미셔너로 대거 기용됐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과 웬디 그루엘 후보 간에 치열했던 이번 LA 시장 선거 열풍은 한인 사회에 더불어 각 후보별 지원이 뜨거웠습니다. 후보별 선거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선거 후 진출을 통한 결과 획득으로 한인의 정치력은 한 단계 높아진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올 한해 한인 경제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LA에 본점을 둔 한인 금융계가 전국망을 구성하고 이른바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과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한인 상장은행들의 화두는 인수합병이었습니다.
자산 규모 1위 BBC에는 올해 PI뱅크와 시카고 퍼스트은행을, 윌셔은행도 뱅크아시아나와 세안은행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은행이 지난 16일 텍사스 소재 유나이티드 센트럴뱅크의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은행을 따라다녔던 부실대출 해소, 구제금융 상황과 같은 말들은 완전히 털어낸 모습입니다. 대형 상계은행은 내실을 기한다 혹은 안정화됐다 혹은 경영이 정상화됐다 하는 수준까지 이제 올라온 거죠. 네. 올해 활발했던 인수합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몸집 키우기입니다. 자산 규모를 늘려 커뮤니티 은행에서 리저널 은행으로 도약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커뮤니티 뱅크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서 리저널 뱅크의 단계 초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우리 정책 입안도 다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탈캘리포니아, 이른바 한인은행의 전국구합니다. 실제 인수 대상 은행들의 지역 기반은 시애틀과 시카고, 뉴저지, 텍사스 등 고르게 분포돼 있습니다. 한편 내년에는 인수합병을 기반으로 한 은행의 정책은 유지되겠지만 그 수는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건강해지죠, 경제가. 그러면 은행이 다 잘 되기 때문에 주주님들이 팔려고 한 거죠. 금년만큼 많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인수합병은 제가 보기엔 이루어질 거로 보고는 있습니다. 자산 규모와 건전성을 높였지만 아직 완전히 불안감을 떨쳐냈다고 보기에도 이릅니다. 오히려 인수합병을 빼면 서로의 인력과 대출 빼앗기 등 내부 과열 경쟁이 유난히 두드러졌다는 평가입니다. 수익성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한국계 은행들의 미국 진출도 내년에는 좀 더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지상사나 한국 투자기업들의 거래를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 한인은행들로서는 더욱 사업 영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품 이런 거를 같이 개발하면서 공생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이걸 코피티션, 코오퍼레이티브 컴피티션, 그래서 코피티션 할 수 있는 그런 좀 배양이 되고 또 그렇게 협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경기 침체의 굴레를 벗어내는 한인은행들은 내년을 새로운 도약의 시기로 삼고 있습니다. 전국 은행으로 거듭나고 여기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해내기 위해선 상호 전략적 협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인들은 흔히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은 한인 사회의 가장 큰 근간이자 또 문제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한인사회 가장 큰 청소년 봉사단체라는 파바. 한인사회 비영리단체의 무원칙성과 다른 한편으로 왜곡된 교육열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지난 11월 한인 청소년 봉사단체 파바의 이사진이 전원 사퇴하면서 한인사회를 상대로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강태영 회장의 독자적인 운영과 재정 사용을 막지 못한 점을 통감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사진들의 책임을 방관했다는 점을 망각하고, 파바라는 단체가 수천 명의 한인 청소년과 학부모 회원을 두고 활동해온 최대 규모의 청소년 단체라는 점에서 전 회장의 재정비리 의혹은 한인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단체의 재정 운영 실태는 실로 놀라운 수준. 사임한 파바 전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도 없는 계좌를 개설했고 단체 공금을 개인명 사업체에 입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추천서를 받기 위해 유료 사물놀이 강좌를 들을 수밖에 없었으며 수강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이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돈을 다 받아서 그 돈이 다 어카운트에 들어가지가 않고 그 돈이 본인이 그 돈을 가져갔어요. 현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전임 회장은 어떠한 비리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시비가 뭐하고 나선 거라고. 저보고 책임지려고 해서 작년 2012년까지 전부 그 CPA가만 결산해가지고 다 뺑뺑뺑하고 다 지나왔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야 내가. 파바가 잘못되면 그 아이들 장래는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내가 참고 있는 거지 뭐. 하지만 파바가 기본적인 재정 지출 내역조차 갖추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인 비영리 단체들에 대한 감시와 철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크게 대두됐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학부모들의 왜곡된 교육열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원봉사를 대학 진학을 위한 스펙으로 여기는 그릇되는 인식이 파바 사태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들이 없었다면 파바라는 단체는 태생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을 위해 만들어 하는 봉사활동이 실제로 진학에 도움이 될지는 불분명합니다. 왜 하는가 그 이유를 충분히 자기가 자신이 알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에세이나 인터뷰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많은 학생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it's hard to know why they're doing what they're doing. To go deeper, basically. 전 회장의 재정비리 의혹으로 인해 파바의 활동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될지는 현재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의 사임이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진상을 밝히는 것이 제2의 파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커뮤니티에는 미결 사항으로 남아있고 파바의 일은 한 개인의 사임으로 모든 일을 덮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잘못을 저지른 개인의 시시비비를 공기관에서 다뤄야만 책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파바의 공신력을 회복시키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우리 한인들은 이 두 사람이 있어서 올 한 해 무척 행복했습니다. 바로 류현진과 추신수 선수인데요. 이 선수들의 활약은 한인들에게 올 한 해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도 도전 정신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울러 한인들에게 운동을 즐기는 문화를 확산시키기도 했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 류현진, 추신수 이 두 선수들과 함께 뛰어보겠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역사적인 메이저리그 첫 등판이 이루어진 지난 4월 2일 박찬호 이후로 가장 많은 한인 야구 팬들이 다저 스타디움을 찾았습니다. 류현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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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현진 선수 오디션 있으니까 한국인으로서 자부심도 느끼고요. 이후 첫 승을 거쳐 14승 그리고 역사적인 포스트 시즌 첫 승리까지 매 경기마다 류현진 선수를 응원하는 열기는 조금씩 더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7월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코리아데이에는 류현진과 추신수의 역사적인 맞대결도 펼쳐졌습니다. 업소들 앞에는 야구 중계를 알리는 배너들이 붙었고 류현진과 추신수의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곳곳에서 환호와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야구 덕분에 경기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 사람들도 많이 단합이 되는 것 같고 야구 특수를 누리며 관련 업소 경기도 덩달아 살아났습니다. 점심시간엔 직장인들이 야구 연습장을 찾아 스트레스를 풀었고 주말 사회인 야구 리그도 30개 팀이 넘게 늘어나며 뜨거운 야구 열기를 반영했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는 유소년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유현진 선수 그걸 보고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첫 시즌을 마친 류현진과 1억 달러를 넘는 대형 계약을 이끌어낸 추신수는 이제 다음 시즌 더 큰 목표를 향해 뜁니다. 그리고 그 꿈만큼 내년을 기다리는 한인 팬들의 설렘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국에선 벌써 새해가 밝았습니다. 10만 인파가 보신각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새해 소망을 빌었습니다. 우기정 기자입니다. 보신각종의 웅장한 울림이 2014년의 시작을 알립니다. 서울 보신각에는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며 한 해를 시작하려는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시민들 표정에는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우리 막내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걸 아주 이제 소원으로 잡고 또 우리 가족들 전부 다 건강하고. 타종에는 축구 선수 차두리 씨와 혈액암을 이겨낸 18살 남은 재양 등 시민대표 11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서울로 맨 처음에 다시 이사 왔는데 친구 잘 사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타종식을 전후해 흥겨운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새해 맞이에 한껏 들뜬 시민들은 폭죽을 터뜨리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My husband and I are here for 2 years in Korea and we hope to go on a lot of adventures and meet new people and make a lot of new friends here.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보신각을 찾은 시민들은 각자의 소망을 빌며 힘차게 새해를 맞았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지난 1년간 KBS 아메리칸 뉴스를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